패션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8회 3부고요. 저희가 30회가 코앞에 있습니다. 아, 드디어 돌파하나요? 시즌2를 시작한 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회가 됐어요. 우리가 시즌 1 26회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요? 네, 32회까지는. 아, 32회까지? 그러면 방송 뭐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요새? 아, 죄송합니다. 다른 방송이라 제가 헷갈려가지고. 저 요즘 제가 알기로는 패션쇼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이 좀 활발한 관계로 거의 60회에 육박하고 있군요, 우리가. 그렇죠. 그 에피소드만 따져봤더니 네. 110 몇 개가 되더라고요. 115인가?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야, 대단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 2부 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패션쇼 시즌2가 다다음 주 30회를 마지막으로 동카를 우는 거예요? 네, 너무 슬프네요. 아쉽네요. 2분 웃고 있어요. 30회를 마지막으로 시즌2를 마지막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국내 한국에서도 들어주시지만 해외에서도 좀 많이 들어주시거든요. 그렇죠. 로스앤젤레스나 저기 뭐 어디가 갑자기 나라가 생각이 안 나. 뭐 아시아 지역이나 중국이 가장 많았어요. 중국, 필리핀, 아메리카 뭐 이런 쪽에서도 좀 많이 듣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워하지 않으실까. 아, 콩고도 한 분 계셨다. 와, 하키 형이 우리 그 미국에 네. 계신 우리 패션쇼 청취자 여러분들께 영어로 인사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LA에 계신 교포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어로 해줘야지. Ladies and gentlemen. 네, 그렇습니다. 땡큐. 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저희가 뭐 마지막 방송 이렇게 예고해드렸으니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즌 3 뭐 계획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시점은 지금 아직까지 말씀드리기 좀 뭐한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운로드 해주시고 댓글도 그동안 못 써주신 분들 언제 한번 쓸까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라도 마지막 방송 되기 전까지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8회 3, 4부 보통 이제 나눠서 했는데 오늘은 게스트분이 굉장히 또 업계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죠. 지금도 뭐 대본에 뭐 줄을 긋고 계신데 이분을 모셔서 시간을 좀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방송 만들어 보려고요. 바로 짝퉁 인터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짝퉁 인터뷰 시간인데요. 이번 주 게스트 우리 타키 형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 게스트는 정말 대선배님이십니다. 코롱상사에서 MCN, 신원, 파크랜드 등 다수의 패션 업체에서 근무한 슈즈 전문가면서 정치판에도 뛰어들으셨는데요. 비록 낙선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원장 등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최병호 교육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타키 형이 뭐 소개를 좀 해주셨지만 짝퉁 인터뷰는 게스트분들이 이제 셀프 소개 해주시거든요. 우리 원장님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최병호입니다. 이렇게 제 얼굴이 안 나가서 참 섭섭하게 나갑니다. 여기 좀 여기 보시고 인사해주세요. 카메라 두 대나 있어요. 잘 나갑니까? 제 얼굴 나갑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구독자가 10명이 넘었어요. 언제 1000명 채우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참 과거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서 또 이렇게 또 해주셔서 정말 고마운데 코롱상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때 당시 브랜드는 제가 핸들링했었던 게 MCM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네, MCM이 아니라 그 디망시라는 브랜드 아시죠? 디망시. 예, 디망시라는 브랜드 있었고 무슨 브랜드죠? 그 캐주얼 슈즈 브랜드. 슈즈 브랜드. 브라운 디망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인가요?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시는군요. 전혀 몰라요. 예. 지금 영어도 못해가지고 지금 그렇구나. 무슨 뜻이죠? 그럼 썬데이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겠구나. 그거는 제가 알죠. 썬데이 정도는 제가 중학교 졸업했거든요. 먼데이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먼데이 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디망시라는 브랜드에서 있었고요. 그때부터 처음 이제 구두 슈즈를 담당하는 MD를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부서를 옮겨서. 아니 그래서 디망시 뜻이 뭐냐고요? 썬데이라고? 썬데이. 네. 이게 수업 시간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부서를 옮겨서 헤드에서 헤드. 예, 그래서 스포츠. 거기에서 신발 이제 담당 기획과장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파란만장한 삶을 코로나 그만두면서 이제 겪게 됐는데요. 일일이 여기서 다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럼요. 알았어요. 네. 아이찜이라는 브랜드를 아시죠? 네. 지금 보렘하고 있는 그쪽에서 아이찜이라는 그 동생 가방.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독립해서 디자인앤 그 마케팅 컨설팅 업체도 좀 하다가 다 들어먹고. 네. 갑자기 눈물. 그때 저랑 술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그때 맞아요. 그때 정말로 참 그때 애환을 같이 우리 했어요. B급 인생이랑 연이 네. 다 하신 거예요? 네. 그 전이었나? 그때였나? 그때 무렵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언제쯤? 알찜 때 아니면 1999년? 연이 되게 오래되셨다. 그렇죠? 네. 20년이 넘게. 20년. 네. 근데 이제 초대를 하신 겁니까? 이 바닥을 떠나니까. 잊혀진 인물이 됐었으니까. 네. 그러다가 지금 MCM을 가게 됐어요. 신규 사업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결국은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그만두고 MCM의 지금 그 최고 오너가 누구신지는 아시죠? 네. 김성주. 김성주 회장님 밑에서 있었습니다. 네. 친하신가요? 네? 친하세요? 그닥 친하지 않습니다. 별로 잘 이렇게 걸어놓고 싶지도 별로 않은데. 그럼 저 적십자 회비도 안 내시겠네. 네, 가슴 아픈. 적십자 회비는 냅니다. 내고 계세요? 네. 그럼 친한 걸로. 그분하고 상관이 없이. 알겠습니다. 적십자니까. 개그 코드가 있으시네요, 본인만의. 그러다가 그만두고 너무나 또 잘 아시는 브랜드입니다. 카파를 있었어요. 카파. 네, 제가 카파에서는 제가 총괄본부장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카파가 사실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또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그 가슴 아픈 사연은 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옮겨간 게 신원이었습니다. 신원에 그때 당시 쿨하스. 쿨하스. 네, 그래서 쿨하스에서 제가 이제 약간 그거는 컨설팅 개념의 그 기획부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했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파크랜드하고 그 제휴한 파크랜드 재화에서 실질적인 CEO 역할을 하다시피 하다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좀 더 좀 회의감이 빠졌어요, 사실은. 네, 이게 뭘지 내가 이 삶이 사실 그 브랜드를 많이 겹했고 성공도 했고 실패도 하면서 이게 뭘지라는 것을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죠. 네. 이게 뭔지라는 게 내 인생에서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아니면 브랜드를 전개하면서 어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하려고 지금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이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뭘 없을까 그러다가 자신이 좀 정치에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오호. 네, 그래서 그때가 2006년도인가? 2006년부터 네, 말부터였나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정치 쪽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어찌 돼가지고 좀 과감하게 총선에 그 출사표를 던져보고. 언제적 총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2년 전 얘기입니다. 2년 전에? 네. 20대 총선. 20대. 네. 지역구는요? 지역구는 제가 살던 은평이었습니다. 은평? 은평이요? 이재호 씨와 제가 이재호 의원님께 이제 도전장을 냈었고요. 그래서 둘이 다 진흙탕수에 빠지면서 둘 다 무소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죽이기 작전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뭐 서로 죽었죠. 장렬히 삼아 불과 2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농계 같은 정신. 그럼 은평구에는 그때 당시 이제 나가셨을 때 그때가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은 비례 옆 동네고요. 박주민은 옆 지역구. 옆 지역. 비례가 지금 국회의원 되신 분은 누가 이제 되셨어요? 강병원. 예. 전대협 출신의. 네네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그러면서도 뭐 어쨌든 같이 선거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참 재밌게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당파니까. 무소속이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친박을 무지하게 싫어하시라.
그런 얘기를 또. 친박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보수의 행태도 싫어하고요. 예, 좀 위험한 진보의 행태도 싫어하는.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이력이 우리 원장님 굉장히 화려하신데 마지막에 말씀 실속이 없는 거죠. 화려한 게 아니라. 예, 화려하시다고 해드릴게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그 고용노동부 산하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산업인력공단도 있고 근로복지공단도 있고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사회적 아까 말씀 정치에 뛰어든 게 결국은 사회적 약자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이제 원장으로 사실 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었고요. 네. 그거가 여파가 되면서 좀 더 기업들에게 좀 더 이런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가 법정 의무 교육, 그다음에 직무 향상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일하는 직원들, 기업의 어떤 근로자들의 어떤 그 레벨업을 위한 일들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원이라는 거는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부분 그 능률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기업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출강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직원들의 어떤 직무 향상 교육 또는 뭐 직무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교양 입문학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온라인이나 원격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기도 하고 직접 출강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이름이 뭔가요? 에듀에이. 에듀에이. 거기에 이제 원장님으로 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오너시네요, 그러면. 같이 이제 제가 돈이 없으냐 선거에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마무리를 못 15%를 못 얻어서 만화는 못 받았어. 초선이 그렇잖아요. 아니 그 얘기를 좀 이제 뭐 하여튼 그래서 할 텐데. 교육 사업들을 지금 하면서 뭔가 어쨌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에 좀 미래라도 도움이 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력이 음. 너무 많으셔서 화려하셔서 제가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그 총선 2년 전에 나갔던 20대 총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가슴 아픈 얘기를 자꾸 하려고 가슴 아픈 이야기 속에 교훈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요. 그때 그러면은 그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정치의 꿈을 키우신 거예요? 정치의 꿈은 그거 훨씬 전이었고. 그 정치계의 입문이라는 게 사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입문을 하는 건지. 그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뭐 첫 번째는 사실은 좀 내림의 경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림. 아버님도 사실은 13대 총선에 출마하셨던 그러니까 항상 실패를 했지만 저희 작은 형도 지자체 뭐 구의원, 서울시의원 이런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주변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향이 있었군요. 분명히 있었고요. 직접적인 계기는 형님 때문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형님이 그 지역에서 이제 구의원 시의원을 하면서 이걸 서포트하다가 그러면서 정치에 이제 뛰어들. 나도 한번 해보자. 내가 형보다 나은 거 아닌가? 근데 정작 형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형님도 결국은 저 때문에 반대로 정치를 포기하게 되면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베트남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 입문을 뭐 진보 보수? 저는 사실은 보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큰 틀을 봤을 때는 사실은 보수가 큰 틀을 유지해주고 진보가 이 낡은 그러니까 썩지 않게 계속 자극을 주는 역할,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상호 균형을 이루는 어떤 뭐 경제학에도 어떤 균형점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면 좀 더 보수 쪽이 제자리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수의 어떤 가치를 더 사실은 그쪽에 중심 잡아오겠다. 그런 측면에 좀. 지금 그러면은 현 정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으시겠어요? 경제정책적인 부분이죠. 뭐가 가장 문제예요? 사실은 뭐 우리 패션업계에서도 지금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주 52시간이라든가 근무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사실 좀 중소규모의 업체나 이런 하시는 분들은 좀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사실은 직격적으로 점점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되어지고요. 근로자의 입장이 아니신데요? 근로자의 입장이?
제가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 근로자 입장도 대변해야 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로자가 왜냐하면 경제학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우리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요 곡선 노동시장의 수요 곡선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사실 일자리가 더 없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한 것들은 물론 소득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되어줘야 되지만 이게 급격한 상승은 이 아무래도 충격이 좀 시장에 노동시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부담스럽다. 저랑 같은 견해십니다. 네. 저기도 보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중도 보수를 하고 저는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개혁적 보수라고. 개혁 보수. 뭐가 다르죠? 뭐 잘 설명 한번 모르겠어요. 들어볼까요? 좌에서 접근하느냐 우에서 접근하느냐 차이지. 중도는 저는 조금 중도란 말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중도는 극중주의.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nothing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회색 분자. 회색 굳이 그 표현까지. 우리 밑금 인생은 진보거든요. 네, 진짜 잘 보수. 알지. 그럼. 네,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뭐냐면 제가 그쪽 보수였지만 사실은 진보나 보수나 막론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을 위해 뽑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민주당 쪽 그러니까 그쪽의 지자체 후보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원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는 완전 그 색깔이 분명했잖아요. 예. 그때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는 뭐 그런 욕심은 좀 없으셨어요? 은평구에서? 그렇게 바보는 아니니까요. 제가 지는 싸움에 그렇게까지 뛰어들 아니 되지.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제가 보수였기 때문에 제가 그 소속을 바꾸면서 정치에 이게 불나방처럼 이렇게 붙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건 또 확고하시네. 네, 그거예요. 제가 뭐 농담삼아 아니면 얘기하지만 제가 정치를 그만두면 이게 그렇게까지 철새처럼 오고 가는 모습은 그거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고 봐요. 정치인들한테. 물론 흑묘 백묘론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핑계라고. 자꾸 거기까지 갑니까? 이렇게 정치 얘기요? 이게 재밌어요. 청취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우리 원장님 말씀 계속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노래도 잘해요. 한 곡 한번 어떻게? 얘기는 합시다. 평소에 즐겨 부르시던 18번이 뭐예요, 그러면? 저요? 저 요즘에 열심히 그 합창 연습도 열심히 하고요. 어떤 공명이? 저 이제 제 나이 되니까 이제 주로 이제 자식들을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빠 친구들이 가가지고 또 이렇게 축가를 불러줘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10월이니까 10월에 오는 멋진 날이라든가, 먼저 겨울을 대비해서 눈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 81년도 MBC 대학 가곡제에서 대상을 받은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도 있고 개사를 해서 이제 시집 보낼 때는 어쨌든 아빠의 청춘을 개사를 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그럼 혹시 따님이 결혼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또 특이한 이력이 있으세요. 지금 여기도 있지만 학사장교 출신이잖아요. 예? 여기 경력 아래 써 있어요. 학사장교죠. 충성. 우리 타키 형이랑 타키 형이 학사장교예요? 누구요? 저는 학군인데요. 01년 군번이라서 아주 한참 차이가 날 것 같고요. 01년이 언젠가요? 01년 언제라니요? 3월. 네네. 잘 눈에 안 보여서. 근데 중요한 건 따님 아들이 아니라 따님이 첫째 따님이 또 학군 장교. 정말요? 학사 장교. 따님이 학사장교. 대단한 장교 집안의 지금 정치 현재 집안이네. 군에 복무하고 계세요. 현역으로. 지금 현재 대이고요. 그럼 7년 근무인가요? 여군은 이렇게 7년 이런 게 없죠. 일단은 그냥 똑같이 남자하고 똑같은 기간을 해야 되는데 학사장 같은 경우는 36개월을 하죠. 인관은 36개월을 하는데 거기에서 요즘에는 군도 장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 얘기 들으셨어요? 너무 힘들죠. 취업이 어려워져서 굉장히 군의 경쟁이 굉장히 세졌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신히 4년 연장까지는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7년을 복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바뀌었네요. 제가 아는 것보다 안 보여서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재밌는 또 에피소드는 아까 우리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학사장교고
딸아이는 여군 학사를 지원을 했고 네. 그래서 교육받는 중에 여군 학사하고 남자 학사하고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위 임관은 그냥 학사장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하고 우리 딸아이라고 대한민국 최초의 부녀 학사장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딸아이 임관할 때도 이게 언론에도 나왔어요. 대단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네 진짜. 이렇게 별난 사람이에요. 야 네. 그래요. 국내 최초인가요? 왜냐하면 부녀간은 부녀간에는 부자간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부자는 많이 부녀간은 또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자 학사는 따로 있었는데 네. 여자가 학사에 완벽하게 편입되어진 건 얘네가 처음이니까. 통합된 일기니까. 네, 통합된 일기니까. 은평구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부녀 학사장교 탄생. 검색하셨네요. 네. 기사가 나왔어요. 네.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 개인적으로 부사관에 원사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임관을 해가지고 집에 딱 처음 와서 임관 후에 한 말은 격리 안 합니까? 였습니다. 계급은 더 높으니까. 그렇죠. 격리합니다. 그래서 바로 깃방맹이 날아갔다. 모자 벗고 깃방맹이. 지금도 이해돼요. 네. 우리 딸이 대입 딱 계급장 달더니 저는 중위로 전역한 거잖아요. 존중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나한테 체중이 막 그런 밥 먹으려고. 아유. 얼마나 자부심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따님이.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까지 좀 해왔는데 사실 우리 원장님이 이 슈즈 전문가라고 소개를 아까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슈즈와 함께 하신 지가 꽤 오랜 시간이신데 네. 이 남자가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가 슈즈를 뭐 이렇게 어쨌든 기획이었으니까. 기획이었으니까. 디자인이 아니고. MD였으니까. 그럼 그때도 많았었나요? 슈즈 전문 브랜드에서는 좀 있었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MD의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다라고 사실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혼자서 그거가 뭐 나름은 MD였던 슈즈 쪽에 MD를 정립시켜 나갔다라고 내 딴에는 자부심을 가지고 했죠. 그렇죠. 당시만 해도 그 공장 중심의 슈즈 같은 경우에 공장 그러니까 재화가 아닌 일반 운동화나 그런 류들은 공장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MD 개념이 되게 희박했어요. MD의 개념이 제 기억에는 처음 나왔던 게 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한 2003년쯤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쯤에 출강을 하셨을 거예요. MD 교육, 슈즈 MD 교육 출강도 하셨을 거의 뭐 거예요. 그러면은 1세대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뭐 제 선배들이 뭐 자기가 MD라고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는 MD는 분명히 좀 아닌 것 같고요. 원장님이 1세대 공장 관리셨고. 공장 관리나 아니면은 또 뭐 일부의 뭐 그냥 그 개수 관리 정도, 뭐 물량 관리, 뭐 이런 정도,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MD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옆에서 최병호 그 원장님을 옆에서 보고 있는데 가만히 느낌이 어떠냐면 정치를 안 하셨으면 패션 교육 사업을 하셨겠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계속 드네요. 이력이 너무 그런가요? 제가 좀 사람 볼 줄 아는데 패션 인스티튜트를 하셨으면 정말 크게 사업에 성공하셨겠다는 생각이. 그거야 뭐 알 수가 없고. 하지 말까요? 정치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다시 얘기하면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구두하고 운동화 시장이 똑같은 신발이지만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 과정이라든가 기획 과정도 다르지만 전혀 다른 시장이지만 이 마켓상에서도 좀 전혀 달라요. 판매 현장에서도 영업 현장에서도. 근데 당시만 해도 제가 처음에 일을 배우기 시작했던 건 구두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헤드에서 운동화를 접하면은 그래서 양쪽의 구두를 두 개를 다 기획 MD를 해본 경우는 그때는 뭐 아마 지금도 그건 거의 다 지금 사실 거의 없네요. 그렇죠. 뭐 회사가 다르니까. 네, 회사가 아예 다르니까. 그쵸. 사실은 심지어 똑같은 부품을 부르고 이게 공정도 달라요. 신발을 만드는. 네, 근데 부르는 부품 명칭도 다르고 다 달라요. 시스템이. 기계도 다르고. 네, 기계도 다르고요. 아니 근데 뭐 회사나 아니면 분야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 슈즈 패션 쪽에 입문하게 된 뭐 계기가 있을까요? 제 계기 없어요. 그냥 인사발령회에서 너 그 부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코오롱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코오롱 공채 그룹 공채였으니까. 그리고
그래가지고 뭐 신규 부서래요. 그래서 그 부서 무슨 이름이 캐주얼 무슨 뭐 그런 부서더라고. 그래서 캐주얼 무슨 의류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가보니까 캐주얼 슈즈를 중심으로 한 구두 브랜드인 거예요. 야, 자기 운명이 이딴 식으로 결정되나? 그룹사 총 그렇죠. 채용은 그렇죠.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동기가 어떤 친구는 뭐 뜬금없이 찡는 클라우스 가고 뭐 그렇죠. 근데 찡는 클라우스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가니까 얘는 계속 인센티브 받고 우리 같은 신규 부서는 그냥 맨날 그냥 손 빨아야 되고 짜증이 나네.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의 좀 1, 2년 선배는 동달아서 그냥 정치권에 들어간 분도 몇 분 있어요. 여기 코롱의 사장님이 이상득 씨라고. 네, 그 유명한 MB의 형 되시는 이상득 씨가 코롱 상사 사장이었어요. 데리고 갔어요, 비서관으로. 코롱 출신 공채 출신들을. 야, 자기 제 동기가 그래서 가가지고 결국은 구속되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친구였지만 거기도 박씨인가? 동기시군요. 네. 근데 그분이 그 비서 할 때만 하더라도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결국은 이 발탁이 되는 거죠. 자꾸 넘나드는데. 그 얘기는 수위를 넘나드는데. 그래요. 거기까지만. 어쨌든 이상득 그때 당대 그분이 코롱 상사 대표이사 출신이었어요. 코롱의 음으로 양원의 많은 지원을 받으셨죠. 정치를 계속 하시면서. 헤어 솔루션에도 명품이 있다. 손상 모발 리커버리 골든타임 원미닛. 천연 오일과 비타민의 콜라보레이션. 이태리 명품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이제 명품 헤어 솔루션을 직접 경험하세요. 아니 원장님, 제 인터뷰 중간에 그 원장님 손을 보니까 그쵸? 손톱에 뭐가 좀 붙여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거? 이거요? 네. 어머. 손주가 뭐 장난치는 보여주세요. 이렇게 갑니까? 네. 네 번째 손가락. 너무 예쁜데요. 손톱에. 이것도 사연이 있네. 이거는 뭐냐면 지난주에 킨텍스에서 뷰티 박람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뷰티 박람회를 그냥 한번 이렇게 둘러보러 갔다가 네일 아트 하는 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잠깐 한 건데 제가 정치 쪽에 있으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네일 아트를 미용법에서 분리하는 법안을 제가 이렇게 푸시를 해서 만들어서 했어요. 네, 왜냐하면 헤어랑 그렇지, 분리하시는 거 말씀이시죠? 네일 케어를 해서 영업을 하시려면 이분들이 미용사 자격들을 따야 되잖아요. 옛날 친구처럼 한방에서 친구는 뭐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한테 네일협회의 회장이라든가 간부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나 그 내용은 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피부 관리가 그런 똑같은 과정을 겪었던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네 그건 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미용협회나 미용사 측에서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어쨌든 상황은 분업화가 되어지고 이건 합당하지 않다. 현재 법은. 그래서 위에 말씀드리고 건의하고 그래서 이제 모 의원을 대표 발의해가지고 개정안을 미용법을 해가지고 여기서 분리를 했죠. 대단한 역할을 하셨구나. 그래서 네일계에서. 네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보면 참 이렇게 남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지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하셨던 걸? 이거는 이렇게 바로 이게 지워지지 않던데. 네, 젤네일 같아요. 자개와 약간 유리 글래스 스타일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리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지울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스타일이 좀 다르더라고요. 붙이고 바르고 구우셨을 거예요. 그래요. 아시네요. 그럼 어떻게 뗄 수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가서 좀 전문 아세톤 좀 센 게 있어요. 그래서 갈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붙어 있겠네요. 네. 그걸로 갈지 않으면. 축하드립니다. 근데 오늘도 오후에 강의를 하는데 이게 뭐 얘기하다가 이제 이거 막 보여주니까 다들 좋아하시던데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어요. 아니 제가 그 손톱을 보니까 예전에 그 MBC 드라마에서 강서구 씨가 드라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매니큐어를 칠하고 막 지하철 타고 막 이랬었어요. 이유가 뭐였는데요? 뭐 그거 바르고 싶어서. 아니, 저는 어렸을 때 매니큐어 많이 발랐어요. 누나 때문에 바르기도 했지만 투명 매니큐어를 그때 당시만 해도 손톱에 바르면 손톱이 이뻐진다고. 그래서 제 손톱이 상대적으로 이뻐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손톱 많이 예쁜 거죠. 손톱이 이뻐지는 것과 손톱이 건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많이 발랐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 어릴 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일부 발굴했었어요. 그리고 네일 아트 이제 조금 이거 이제 직업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장애인 쪽에서 어떤 일을 담당을 했었냐면 공단에서 장애인들을 직업 교육을 시키는 일을 담당했어요. 그러다가 청각 장애인들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모집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뭘 했냐면 이 네일 아트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여 직원들이 많은 회사에 사내 서비스 여직원 개념으로 이 취업을 시켜줬어요. 네. 근데 청각장애인들 같은 게 듣지 못하는 대신에 시각적으로는 발달해서 조금만 훈련을 하니까 이 시각적 감각이 굉장히 발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빨리 따라잡아요. 이 감각을. 네.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고 이게 정말 안정적인 그러니까 장애인들 사실 일자리 갖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일단 뭐 못 들으니까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 기초적인 의사소통만 조금만 하고 나서는 스타일은 보여주면서 고르면 되니까 그렇죠. 안 되면 뭐 이렇게 얘기네요. 필답을 해서도 되고 최근에 뭐 카톡이 됐든 어떤 뭐 이런 메신저들을 SNS로 활용하면 커뮤니케이션 다 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또 훈련 과정에서 입 모양을 보면 구화라 그러죠. 입 모양을 보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리스닝이 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 근데 그 정치계 계실 때와 이 뭐 장애인 고용공단에 계실 때도 의무량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었네요. 그러려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싸우려고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정치라는 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짓는 거잖아요. 산업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세력이 됐든 뭐 그런데 대표성을 쥐고 각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정치인들이 이제 뭐 법률 누군가 그렇게 법조인 새끼들이라고 하더만 그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바람에 대표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뭐만 하면 검사들이 국회의원, 그렇죠. 판사들이 국회의원. 그리고 원래 이제 노동계에서도 많이 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장애인이나 특수 고용이라든지 특수한 직업군을 가진 분들도 우리 패션 쪽에 계신 분들도 그렇죠. 사실은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렇죠. 저는 제가 패션 그쪽에 있었을 때도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왜 패션이 뭐랄까 이게 분류상에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여성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약간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 산업에 그냥 들어가 있고. 그런데 섬유 산업과 패션 산업은 기본적인 레벨이 다른 겁니다. 섬유 산업은 사실 2차 산업이고 패션 산업은 2차 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이 구분이 다른 건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패션 산업의 시장은 굉장히 좋아져 있지만 좋은 패션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저는 그런 거라고. 그래서 패션인들이 자꾸 정치에도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패션인들 중에 지금 현업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은 없으세요? 뭐 지난번에 김성주 씨가 대표적이었죠. 근데 그 사람은 그분은 뭐냐면 어쨌든 선거에 좀 도움을 드렸고 그걸로 해서 적십자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정치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홍보에 이용된 그것 빼면 이제 이상득 씨가 거의 유일. 근데 이상득 의원님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코롱 상사가 그분이 사장님으로 계셨을 때는 패션은 전체 부분에서 굉장히 작았어요. 내수 시장은 오히려 수출입 부분이 훨씬 더 비중이 크고 그게 결국은 코롱 상사의 그러니까 상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패션인으로 분류하는 거는 조금 그럼 아직까지는 패션인 중에 정치에 입문하신 분이 없다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출신 중에 있어요. 출신 중에. 그러니까 올해 우리는 잘 모르는데 누구요? 잠깐 있다가 모르게. 구의원 말고. 구의원 말고. 전국구로. 전국구로. 지금 구의원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기초의원이나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마 삼성 출신들 중에 일부가 있어요. 삼성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삼성, LG, 코롱은 그룹사로 채용을 해서 각자 쭉 퍼뜨려서 그러니까 지금은 따로 채용을 해요. 지금은 패션 부문 따로 채용, 무슨 전자 부문 따로 채용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출신 중에 삼성 출신이 삼성 그때 당시 물산 출신 중에 일부가 정치인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사업하기도 좀 서로 좀 쉬워지고 하니까 일부러라도 그렇게 지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앞으로 또 나오면 되니까요.
우리 최 원장님도 가능성이 있고 우리 타키 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 제가 그때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성공단 폐쇄됐을 때 정말 아쉬웠어요. 만약 이 산업에 있는 사람이 정치권에 진짜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막 역설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건 나올 겁니다. 예, 기대를 해주시고. 그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에듀에이에서 직무 교육도 하고 뭐 그 신입사원 교육도 하시잖아요. 네. 그 사실 요즘에는 그 취업도 굉장히 문제고 그 직무를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회초년생 그리고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떤 직무, 본인에게 맞는 직무를 어떻게 선택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그 가이드를 좀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직업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조천 세미나를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 교육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전 세계 160개국가 중에서 거의 70몇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수준이 많이 낮네요.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우리 현상에 비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업교육 자체가 실무에 이게 적확하게 맞아떨어지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과거에는 예를 들면 대학에서 사실은 좀 더 성장 기조에 있었을 때는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었어요. 호호롱처럼. 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그때 들어갈 때는 제가 패션의 패자도 몰랐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기다릴 여유가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교육은 여전히 아웃사이드로 계속 맴돌고만 있지 자꾸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옛날에 딱 입사하자마자 OJT부터 했는데 예전에 당연히 회사가 가르쳐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이 쉽지 않고 이러다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트레이닝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꾸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고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입사원들이 회사를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죠. 맞아요. 네. 그럼 결국 경력자들만 계속 뺑뺑뺑뺑뺑 도는 거고 맞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치다만 하다가 그냥 계속 비정규직 일종의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겉돌게만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좀 더 시스템 국가의 어떤 정책들을 조금 활용해서 오너나 이런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접근을 잘 해주면 지금 와 있는 친구 자체가 회사에서는 굳이 막 이렇게 강요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관심만 가져주면 어떤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을 토대로 해서 그런 것들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더 안내하고 소개하고 연결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그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건이 안 돼.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좀 촉박하더라도 외부의 어떤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은 있어요. 그걸 좀 활용을 좀 해서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 52시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면 남는 시간들을 좀 더 그런 직원들이 좀 그런 자기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만 가이드적 역할만 기업에서 해주면 그러면 훨씬 더 좀 그러니까 주 52시간이 뭐예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좀 활용을 해줘야죠. 그냥 무조건 놀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그것도 한번 대놓고 한번 홍보 좀. 에듀에이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 그런 건 좀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누구 시키지 마시고. 그래서 그 교육에는 아까 직무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직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인문학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규모가 큰 회사들은 직원들에서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패션업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첨예한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인문학 교양 이런 것들도 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책 읽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 보이고 갖추고 들어오길 바라죠.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 직무적인 교육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인문 교양학적인 측면의 교육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법으로 정한 모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해야 되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었을 때는 과태료나 뭐 이런 벌과금들을 내는 것들이죠. 그 강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해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화됐던데 이게. 뭐 관공서들은 더 심해요. 오늘도 아까 만나서 상담을 두고 해보니까 뭐 5만 교육들이 다 강제적으로 시행하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법정 인문 교육으로 선정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게 법정 의무 4대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아닌가? 그건 안 들어가나요? 정답 구급법. 아닌가요? 아 구급법 왜 교육시켰지? 뭐 구급법 그럼 뭐 각계전투 이런 것도 아니 심폐소생술 교육을.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게 산업안전. 네. 산업안전. 네. 한 가지는 뭔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가 3대 교육이었었는데 금년에 5월 말부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 인식 개선이 합류가 돼서 4대 법정 의무 교육이 된 겁니다. 우리 뚱카롱이 정확히 알고 있었네요. 저희는 다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네. 저희는 어떻게 받았냐면 저기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서 그렇게 민방위 교육처럼 봤구나.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다 같이 봤어요, 그냥. 그 많은 거를요? 네. 하나씩. 그러니까 한 번에 본 게 아니고 하나씩 모여서 보는 걸로. 요즘 민방위 교육도 그 현장을 가지 못하면 인터넷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교육 받았어요.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민방위 간다고 휴가를 못 내겠구나. 이런 이제 4대 법정 교육 같은 경우는 원래 열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업에서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집체 교육으로는 다 모아서 교육하기가 쉽지 않으니 온라인 원격 교육들을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교육의 효과는 온라인은 사실은 별로 미미한 것 같아요. 단 10분이라도 모여서 한마디라도 듣고 가는 게 그게 조금이라도 현장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원장님께서 에듀웨이 지금 뭐 대표 격으로 계신데 어떤 기업에서 에듀웨이를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세요? 저는 당연하게 우리 패션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서 한 군데만 딱 꽂입니다. 영업이요? 어디가 지금 가장 시급해요? 이런 교육들이 좀. 좀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기 그 Y로 시작하는 Since 1974. 네. 혹시 영업무역입니까? 제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 법정 의무 교육은 기업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는. 그렇지만 나머지 직무 교육이라든가 그런 인문화 뭐 이런 교육들은 고용노동부가 이 컨텐츠가 정해진 게 뭐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사실은 서로 이제 협의해가지고 좀 직원들의 어떤 많은 이런 교육들은 좀 한번 뭐 겉으로 됐든 뭐가 됐든 좀 한번 꼭 이렇게 듣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았으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교육비 부담이 별로 들지 않고, 그죠? 또 나름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이루어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양대의 효과를 좀 안내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패션 업체들의 대부분 그 부분 좀 부진해서. 특히나 영업무역이 더 부진하다. 지금 영혼이라 그랬나요? 다 얘기하셨나요? 제가 책임지고 인사팀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무역이 조만간 원장님 블랙리스트로 오르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블루리스트. 사실 그 교육이라는 게 그 직장인들 특히나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교육한다 그러면 일찍 와야 되고 뭐 또 졸면 안 되고 꼭 필히 참석해야 되고 뭐 귀찮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교육을 듣고 나면 뭐 습득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귀찮아 하더라도 본인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런 필수 교육들은 필히 참석을 하시고 아직까지 뭐 하지 못하고 있는 뭐 영업무역 등 많은 패션 기업들은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그 짝퉁 인터뷰를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네. 보통 때보다 한 2배 정도 특집입니다. 길게 했는데 오늘 벌써 끝나는 거예요? 요거부터 이제 이후로 이제 막 못 풀렸어. 예, 못 풀렸는데 지금 20년지시라서 2배로 지금 시간을 잡고 하는 다른 거고. 게스트분들보다 더 사실은 시간을 뭐 많이 할애해드렸어요. 이게 패션 그동안에 사실은 제가 그 수많은 브랜드들을 그러니까 저 패션 업계에 있으면서 브랜드를 많이 좀 겪었어요. 그러니까 네. 많이 참 겪었어요. 브랜드들을 평균적으로 많이 겪으면서. 예. 그러니까 성공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저희가 그 좌절과 성공 스토리는 시즌 3 때 한번 다시 모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는 공중파 방송까지 다 동원되는 겁니다. 그렇죠. KBS, SBS 다 불러. 그땐 카메라 4대가 있을 겁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때를 기약을 해보고요. 짝퉁 인터뷰 공식 질문인데요. 네. 요 질문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듣고 나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바로 이렇게 어떤 의미다 나에겐 해봅시다. 예. 우리 최병호 원장님에게 김성주란? 야 간만에. 진짜 말문을. 이게 방송. 야 간만에. 그러니까. 우리 강의 진심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요. 거짓을 얘기하시려고 그랬어요. 훅 나와야 되거든요. 진짜 평상시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럼 바로 근데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욕해주세요. 자, 최병호 원장님에게 김성주 회장이란? 만나지 말았었어야 하는 사람. 알겠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은 시즌 3에서 토크는 없으니까요. 마지막 질문이니까. 오늘 패션쇼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저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런 그 팟캐스트 방송을 또 정치 쪽에서는 해본 적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패션과 이런 교육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니까 정말 옛 생각이 나고 너무 사실은 즐거웠습니다. 좋았고 행복했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시즌 3 되면 자주 좀 모실게요. 나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되면 커피도 이렇게 오늘 커피도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이 상해. 죄송합니다. 진짜 대접이 시원치 않았네요. 저희 제작자가 이렇습니다. 어디였어? 양해해 주시고요. 어디 간 거야?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에듀A 그리고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최병호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모실 때까지 건강하시고 패션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로 가는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을 소개합니다. 스킨 슈즈로 출발한 벨롭. 요즘 국내 워터파크 어딜 가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그 아쿠아 슈즈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를 지향하며 지난 2년 연속 수출 100만 불 돌파. 중국 광저우 휘메이그룹과 3년간 250억 원의 판매 개런티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그 벨롭이에요. 벨롭에서 올여름 신제품으로 워터 카멜레온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를 출시했다는데요. 이건 뭐죠? 평상시에는 무늬가 없는데 물에 닿으면 숨겨진 무늬가 드러나는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는군요. 와, 벨롭 대단하네요. 물갈퀴가 달린 아쿠아 랜더로 세계 최대 스포츠 용품 쇼인 독일 이스포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다니 세계 최초 워터 카멜레온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까지 기술력은 글로벌 브랜드가 확실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대표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이었습니다. 어디서 사죠? 녹색창에 벨롭 두 글자만 쓰면 됩니다. 참 쉽죠잉? 네, 패션쇼 28회 3부 그리고 4부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뚱카롱 전해줄 얘기가 있죠? 네, 우선 짝퉁 패션 구독자분들은 그대로 짝퉁 패션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이폰 유저는 아이튠즈에서 패션쇼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팟빵 앱을 다운받고 패션쇼 구독 후에 개별 에피소드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팟빵을 이용하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 패션쇼 혹은 패션쇼 짝퉁 패션 더 짧게 짝퉁 패션쇼 검색 후에 구독하시거나 청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식 메일 패션쇼 2018 @다음.net 그리고 패션쇼 kr @gmail.com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광고 문의는 메일이나 팟빵 후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패션쇼 홈페이지 fashow.co.kr fashion.co.kr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케이프온,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레프트컴,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TV, 넘버원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휠라가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후원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패션쇼 시즌 3에도 많은 후원 부탁드릴게요. 뚱카롱,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저 이거 진짜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실 약간 차분한 방송이었잖아요. 어제부터 어제와 네. 오늘 연속으로. 네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진짜 좀 들으시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서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요 말 괜찮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이야기. 시즌 3에는 그렇게 좀 바꿔서 뚱카롱이 해보는 걸로 하겠고요. 28회 마무리할 텐데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실 거고요. 내일은 로또 한 장 사보세요. 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